자, 안녕하세요. 스포 공부의 갓코치입니다. 특교시험 대비 교과서 본문 독해, 저 영어, 동화, 권역승.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과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본문 02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루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작은 소제목을 보시니까 되겠죠. Jungle themed paintings라고 되겠죠. 정글을 주제로 한 이제 그림들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theme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테마라고 보통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는 이제 그걸 얘기해서 주제라는 얘기죠. 정글을 주제로 한 그림들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잘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시작하죠. 자, Runo is best known for his jungle-themed paintings, even though he never saw a jungle or even left friends. 자, 루소는요, is best known for라고 하는 말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known for, 이제 뭐뭐에 의해서 알려져 있다, 뭐뭐로 알려져 있다, 보통 이제 뭐뭐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제 이유의 의미가 되겠죠.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알려져 있다. 즉 이런 것 때문에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은 뭐로 잘 알려져 있냐면 his jungle themed paintings라고 돼 있죠. 그 정글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대요. 그런데 심지어 어떻다는 얘기죠? Even though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요. He never saw a jungle. 정글을 본 적도 없고 그렇죠? 뭐다는 얘기죠? Even left France. 그렇죠? 프랑스를 떠나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정글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서 가장 유명한 가장 잘 알려져 있대요. 매우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죠. 정글을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정글 그림으로서 유명하다. 좀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자, his knowledge of tropical plants and animals came mainly from the botanical gardens and zoos of Paris, as well as from academic sculptures and wildlife pictures라고 돼 있죠. 쉽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글로 배운 케이스인데, 자 봅시다. 자, his knowledge of tropical plants, 즉 열대 식물에 대한 그의 지식과 이제 열대 식물과 동물에 대한 열대 동식물에 대한 이제 그의 지식은요 어디에서 온 거다? came mainly from 주로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면요 botanical gardens and zoos of Paris 즉 파리의 식물원과 동물원에서 이제 기인한 거란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동물원하고 식물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식물원 가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자연 같은 거 이제 스케치하고 이제 식물 같은 거 스케치하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영감을 얻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동물원에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또한 뭐다? From academic sculptures and wildlife pictures가 되겠죠. 이런 이제 학술적인 이제 조각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자연 동식물에 관련된 사진에서 뭐란 얘기죠? 이제 주로 기인한 것이다라는 얘기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as well as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뒤에 걸 먼저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그걸 반드시 지키진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거니까 이거 둘 다구나 이렇게만 아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제대로 된 해석이면은 이제 그 열대 동식물에 관련된 그의 지식은 이제 이제는 뭐냐 학술적 이 조각상과 그리고 이제 그 야생 동식물들의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파리의 이제 이 식물원과 동물원에 주로 기인한다. 이런 식으로 뒤에 거를 먼저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당연히 뭐 원칙상 그렇긴 한데 그걸 반드시 지켜주시지는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걸 순서를 따져서 여러분이 뭐 내용을 이해한다거나 뭐 내용상에 이해의 차이가 생긴다거나 그딴 건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냥 양쪽 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s well as를 기점으로 양쪽에 있는 거 다가 어쨌든 뭐 동사에 이제 내용상에 이제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Runo once described his frequent visit to the botanical gardens as follows. When I go into the glass houses and I see strange plants of exotic lands, it seems to me that I enter a dream. 이라고 돼 있죠. 자, 루소는요, once described 한 번 이전에 described 이렇게 묘사를 한 적이 있다, 설명을 한 적이 있었대요. His frequent visit 되겠죠. 그가 이제 자주 방문하는 것을요. 어디로? To botanical gardens 되겠죠. 즉 식물원에 자주 방문한 것을 as follows 다음과 같이 이제 뭐라는 얘기죠? 한번 묘사를 한 적이 있었다. 다음과 같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once는 기본적으로 부사로 여기서 시간 부사로 쓰인 거가 되죠. 동사 described를 수식해 준 건데 얘가 시간 부사로 쓰이면 얘는 과거 시제와만 쓰이게 돼 있어요. 다른 시제와만 쓰지 못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사로 쓰였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특히 시간 부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과거 시제와만 쓰게 돼 있어요. 과거 이전에 한때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when I go into the glass house, 내가 이제 그 온실에 들어갈 때, 그리고 and
그리고 and I see strange plants of exotic lands. 그렇죠. 그 외국에 있는 그죠. 그 외국에서 건너온 아주 그냥 독특한 식물들을 볼 때라는 얘기겠죠. 거기 들어가서 그런 식물들을 볼 때 어떻다? It seems to me that 내가 마치 뭐뭐인 것 같다. I enter a dream이라는 얘기죠. 내가 마치 꿈에 들어가고 있는, 내가 마치 꿈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얘기죠. 여기서의 it은요, 이건 지금 비인칭 주어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그냥 that 이하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할 때 그냥 사용하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가주어의 일부예요. 아시겠죠? 즉 다시 말해 이건 원래 문장대로 이제 이 비인칭 주어 구문으로 쓰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죠. I seems to myself I enter a dream 이렇게 되어 보시면 된다 그죠. 그렇죠. 원래 이걸 원래 문장대로 쓰면 되겠죠. I seem to myself to enter a dream. enter a dream.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내가 마치 뭐라냐 얘기해. 나 자신이 뭐다? 제 꿈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계속 보도록 하죠. 자, he also met with soldiers who had fought in jungles of Mexico, and he listened to the stories of these men to gain inspiration for his jungle paintings. 되죠. 그는 또한 누구들을 만나 군인들을 만났는데 어떤 군인들이냐면요. 주격관계 대명사들로 수식해주고 있죠. Who had fought in jungles of Mexico. 멕시코의 정글에서 이제 싸웠었던 이제 뭐죠? 그렇죠. 군인들을 만났다라는 얘기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군인들을 만난 거랑 군인들이 정글에서 싸웠던 것은 시간 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만난 것보다 군인들이 먼저 정글에서 싸웠어야지만이 되는 것이니까 만나다라고 하는 met이라고 하는 시제보다는 한 시제 더 과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과거보다 한 시제 더 과거인 것을 우리가 보통 대과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대과거 용법으로서 과거 완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시제를 정확하게 지켜주셔야지만이 됩니다. 아시겠죠? 멕시코에서 싸운 적이 있었던 지금 멕시코에서 싸웠던 이제 그 군인들을 또한 만났고 he listened 그렇죠? Listened to the stories of these men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렇죠? To gain inspiration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서요. 뭐를 위한 영감이요? For his jungle paintings 그렇죠? 그의 정글 그림에 대한 정글 그림을 위한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듣고 식물원 가서 보고 어떻게 한 것 치고는 상당히 그림을 잘 그렸나 봐요. 이런 정글에 관련된 그림을 정글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정도면요. 자, 그래서 his first jungle themed work was a tiger in a tropical storm, which shows a tiger preparing to jump on its prey in the middle of a raging thunderstorm이라고 돼 있죠. 그의 이제 뭐라냐 이제 최초 정글을 주제로 한 이제 작품은 뭐였냐면요. Tiger in a Tropical Storm이 되겠죠. 열대 폭풍 속의 이제 호랑이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은 뭘 보여주냐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적 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여줍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기죠? 그의 첫 번째 정글을 주제로 한 그림은 이제 열대 폭풍 속의 호랑이였는데 이 그림은 shows 이걸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부연 설명의 일종이니까요. shows a tiger 호랑이를 보여주는데 어떤 호랑이냐 하면은요. 자, 우리가 첫째 시간에 했었던 그렇죠? 명사로 수식하고 있으니까 이건 지금 형용사로 쓰인 거가 되겠죠. 그럼 얘를 수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Preparing to jump on이 되겠죠. 이 점프온 하면 뭐에게 뛰어들다라는 얘기야. 달려들려고 준비하는 호랑이를 보여준대. 근데 너 뭐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호랑이? It's prey. 이제 먹잇감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이제 이 호랑이를 보여준대. 어디에서 먹잇감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호랑이라는 얘기죠. In the middle of a raging thunderstorm. raging 하면 이제 격렬한 이런 뜻의 이제 형용사인데. rage라고 하는 말이 자동사예요. 원래는 명사로서 뭐 분노, 격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rage가 자동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뭐 맹렬히 뭐 분노하다라는 뜻의 이제 그 자동사예요. 거기서 나온 현재 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현재 분사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격렬한 thunderstorm 그렇죠. thunderstorm 뭐 비바람 하면 되겠죠. 폭풍 하면 되겠네요. 아주 격렬한 폭풍 in the middle of 하면 뭐뭐의 한가운데니까 그 속에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주 격렬한 폭풍 속에서 먹이에게 뭐라는 얘기죠? 그 먹이에게 달려들 준비를 하는
호랑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it was exhibited in 1891 and resulted in Rousseau's first serious review가 되겠죠. 자, 뭐냐? 이 1891년에 exhibited 전시되었고요. resulted in 그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요 그림을 얘기하겠죠. 그것은 resulted in 즉 결과적으로 뭐뭐가 되었냐? 저 Rousseau's first serious review가 됐죠. 루소의 첫 번째 뭐란 얘기죠? 아주 진지한 이 뭐 리뷰라고 하면은 뭐 평이 됐다라는 얘기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작품으로서 일종의 좀 이 뭐냐 화가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식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Felix Balton, a fellow artist and a critic, wrote, his tiger surprising its prey ought not to be missed. It's the alpha and omega of painting라고 돼 있죠. 자, 펠릭스 벨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동격이 되겠죠. 동격이 코마로서 앞에 있는 이제 이 펠릭스 벨톤을 그냥 다시 말하면 동격으로서 표현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 되겠죠. 자, 동료 예술가이자 동료 화가이자 비평가인 이제 펠릭스 벨톤이라는 사람이요. wrote 썼어요. 이렇게 평을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리뷰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his tiger가 되겠죠. surprising its prey surprising its prey가 되겠죠. 그의 먹이를 뭐라냐? 그의 먹이를 깜짝 놀라키게 하고 있는 놀래키고 있는 호랑이는 이라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앞에 있었던 preparing과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명사를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의 호랑이는 ought not to be missed가 되겠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게 메인 캐릭터라는 얘기 되죠. 되게 좀 눈에 띄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ought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ought는 ought 자체가 한 덩어리예요.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겠죠. ought는 should랑 상당히 비슷한 종류의 이제 조동사이긴 한데 should에는 권유라고 하는 뉘앙스도 있다라고 치면 ought는 의무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should의 상당히 딱딱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대 영어에서는 잘 쓰지도 않아요. 사실상은요. 그냥 거의 몰라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예 모르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알아야 돼. 그냥 should 비스무리한 말 이렇게만 아셔도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ought에 대한 문법 문제는 더 이상 아무 곳에서도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자, ought not to be, 그다음에 should not to be랑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냥 should not이랑 말, should not be 이런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it is가 됐죠. 그래서 it은 그 호랑이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것이 알파 앤 오메가이다. 그 그림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만 해석하셔도 돼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처음과 끝이다. 보통 이런 뜻이에요. 이제 알파와 오메가는 일종의 이게 뭐 어느 나라식의 알파벳이 이게 라틴어식의 알파벳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파가 이제 말대로 알파벳의 A를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보통 기호는 이렇게 쓰죠. 알파는 이렇게 쓰고 오메가는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그냥 처음과 끝이다. 즉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however, the uniqueness of Rousseau's style, the exaggerated scale, simplified forms, and the blocks of vivid color provoked mixed reactions가 되겠죠. 하지만 the uniqueness, 그의 독특함이라는 얘기죠. 루소의 스타일의 그 독특함은요. 근데 그 독특함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겠죠.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대시 기호를 쓰고 있는 것은 이건 무조건 부연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는. 자, exaggerated scale 아주 그냥 과장된 스케일 하면은 뭐 규모라고 하면 되죠. 비율 이런 거 보셔야 되겠죠. simplified forms 하면 뭐죠? 아주 되게 단순화된 형태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blocks 하면 이제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blocks of vivid color 아주 생생한 이제 색깔 덩어리. 색도 그냥 막 원색으로 막 칠하고 막 그랬나 봐요. 막 호랑이도 막 대충 막 무슨 뭐 3D가 아니라 대충 뭐 한 무슨 뭐 한 2D쯤으로 그렸나 보죠. 아니면은 그리고 exaggerated scale, 막 이제 형체도 막 비율도 막 지 멋대로인 막 그런 식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림을 본 적은 없어가지고 뭐 요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분 교과서는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이제 그런 이제 루소의 아주 독특한 스타일이 provoked 불러일으켰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첫째 시간에 공부했던 bring about이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러일으켰어요. 뭐를요? mixed reaction 아주 그냥 복잡한 반응들을 불러일으켰다. 쉽게 말하면 호불호가 심하게 갈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와 이거 되게 멋있다. 이거 이전에 없던 건데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러겠죠. 이게 뭐임?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요. 자, despite the positive response to the painting from Velton, it was over a decade before Rousseau returned to jungle as a major theme 되겠죠.
자, despite는 여러분 전치사죠. 얘랑 의미가 가장 비슷한 또 다른 종류의 전치사가 뭐죠? in spite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despite하고 in spite of은 전치사가 되겠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접속사들이 뭐가 있죠? 이거 구분하셔야 되겠죠. 뭐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건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쉬운 뭐다? 어법적 판단이니까요. 뒤쪽에 당연히 얘는 전치사니까 명사 덩어리만 와야 되겠죠. 그렇죠? positive response가 되겠죠. 아주 긍정적인 뭐라 이제 반응하면 되겠죠. reaction하고 response는 비슷한 말이죠. to the painting from Valton. 이제 발톤으로부터의 뭐라 이제 그 그림에 대한 아주 그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 되겠죠. 이 그림을 되게 잘 그렸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트로피컬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It was over decade. 10년 이상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하기 전에요? 루소 returned to the jungle as a major theme. 루소가 뭐란 얘기죠? 그 정글로 돌아온 것이라는 얘기죠. 뭐로서요? As a major theme. 즉 주된 주제라는 얘기죠. 루소가 주된 주제로서 이제 정글 테마로 다시 돌아오기 전이 10년 이상이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이런 시점이 쭉 있었다고 쳐보도록 하죠. 시간 이제 이때가 이 표시할게. 이제 비포 시점이라고 하죠. 이 루소가 이때 딱 돌아왔다고 쳐보도록 할게요. 루소 돌아옴, 리턴. 이제 루소가 이제 정글 팀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앞에는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10년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뭐다? 루소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기에는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뭐다? 그렇죠. 루소가 다시 뭐죠? 그렇죠. 이 정글을 테마로 한 그림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죠. 10년이 되고 나서야 정글을 테마로 한 그림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전에 10년 이상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전에는 10년이 있었다는, 다시 말해 루소가 돌아오기 전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루소가 다시 정글 그림으로 돌아오려면 최소 몇 년이 걸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대로 해석할 때는 뭐라는 얘기죠? 루소가 이제 다시 뭐다? 그 정글 그림으로 돌아온 데까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또 여기 또 it도 마찬가지로 뭐다? 이것도 비인칭 주어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었던 요거 있었죠? 여기서 it seems 같은 요거 같은 거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비인칭 주어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가주어 일종이에요. 아무 뜻이 없는 주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보셨던 것에서 뭐 그렇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어렵거나 좀 아리송한 이제 문법 같은 것들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ou트라고 하는 말,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진짜 거의 잘 안 나오는 말이고 수능형 지문에서는 진짜 뭐 한 해 이거 한 번도 안 나오는 애도 되게 많아요. 사실상 진짜 옛날 스타일 말이 되겠죠. 왜 지금 이런 말들이 있느냐? 지금 이 발톤이라는 사람 되게 옛날 사람이잖아요. 1800년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히 옛날 영어에는 이게 되게 많이 쓰였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이거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 사람이 쓴 이 리뷰를 그대로 지금 여기 직접 합법으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ou트라는 말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시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딱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